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어느덧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도 얼었던 호수도 녹으면서 봄의 전령, 뭐 봄의 전령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따뜻하니까 물새들도 이제 호수에서 즐겁게 물놀이와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넓은 길, 대로로 가는 것만이 의의 길이 아니고 모두가 가지 않는 좁은 길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도 진리를 찾는 그런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겨지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과 좀 부딪히는 그러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하루 전에 있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회담이 세계를 출렁하고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뭐 그 수위는 상당히 높고요. 모든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미 많은 논평과 기사가 넘쳐나게 지금 쏟아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더 보탤 말도 그리 많지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평가, 그 회담의 그 평가는 모두가 각자가 처한 그 소속, 뭐 위치라든가 정당, 뭐 그 나라에 따라서 뭐 각각 그 보는 눈이 다르고, 지금껏 러시아를 두들겨 팼던 진영은 네, 유럽과 뭐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러한 진영은 우크라이나 편이죠. 즉 젤렌스키 편입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의 그 속사정과 배경, 역사적 내막이라든가 전쟁의 그 전황, 이 실제적인 그 전투 상황, 뭐 전투에서 승리한 나라는 어디인지, 네,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진영은 트럼프의 대담에 동의하는, 그렇게 지금 동의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지요. 이번 회담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뭐 꼭 하이라이트라기보다는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로 이게 뭐랄까 화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 발언이 젤렌스키가 했었는데, 이것을 이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그 최악의 저주와 같은 그런 발언이 정말 욕보다도 더한 발언이 있습니다. 네, 아직 한국 언론에서는 이것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 왈 미국은 러시아와 대서양이라는, 뭐 꼭 대서양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냥 바다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을 언젠가는 칠 수도 있다. 러시아가 강해지니까 미국을 넘어뜨릴 수가 있으니 당신네들도 러시아에 잡혀먹는다. 그러면서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God bless.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을 아무리 정신이 없는 젤렌스키라고 해도 정상회담에서 네, 각국 기자들도 있고 프레스들도 있고 대통령, 부통령 모든 참모들이 있는 데서 미국 엿먹어라. 너희들 러시아가 너희들 나라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딱 했을 때 저는 참
듣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아무리 지금 이 젤렌스키가 젊다고 하고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너무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무엇을 느낄지는 당신이 얘기할 처지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폭발에 이제 화가 이제 최정점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가장 이제 그 회담의 파국의 정점으로 치닫기 시작한 게 이것이죠. 네. 이해가 가셨는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다가 내놓고 미국 국민도 보고 전 세계가 다 보는 데서 너희 나라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뭐뭐뭐 요구하는 거 이걸 안 해준다면 러시아가 강해져서 지금 너희 나라가 지금 그 대서양이라는 그 바다를 띄고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러시아가 무섭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언젠가는 실감 날 거다 이거야. 러시아한테 잡혀 먹는다 미국이. 그러니 갓브레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상적인 국가 수반이 모인 회담에서 상대국 부통령에게 바이스 프레지던트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꼭 벤스 부통령은 꼭 그 젤렌스키에게 프레지던트라고 꼭 대통령님이라는 존칭을 꼭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JD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JD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붙여야 되는데 그런 존칭을 쓰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모양새를 보면서 이 젤렌스키라는 이분이 과연 회담을 하러 온 것인지 뭐 너무 흥분돼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두 번이나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새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심한 저주를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서 그냥 있을 상대국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회담은 뭐 파국이 됐다라는 것은 뭐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 모양새를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으로 갔죠. 영국으로 가서 영국 총리와 만났습니다. 아주 영국 총리가 아주 무슨 집 나간 누가 돌아오듯이 환영을 했고 또 그리고 유럽 연합의 그 지도자들도 지지 속에서 젤렌스키 그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강펀치를 날리고서 왔다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모두 지금 유럽은 지금 젤렌스키를 옹호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속마음은 어떤지는 몰라도 내일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몰라도 특히 젤렌스키의 그런 모습을 참 박수를 치고 환대를 하면서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미국과 러시아의 그 연합되는 그런 모습을 목도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쏟아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흘러나갈지 참 심히 걱정이 되면서 이번 트럼프, 젤렌스키 또 이런 그 회담 속에서 가장 정말 나오지 말았어야 할 그런 단어가 제3차 대전이라는 그런 말까지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배경이 젤렌스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너희 나라 국민들과 전쟁 제3차 대전을 등에 업고 지금 여기 와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에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네, 3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젤렌스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자국 국민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국 국민이 1,000만 명 이상이 그 나라를 이탈해서 지금 세계 각국으로 지금 막 빠져나간 지가 참 오래됐어요. 지금 나가고 싶어도 지금 못 나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지고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정말로 진실의 눈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알고 있는데, 한국 뉴스는 아직도 그런 것을 한마디 꺼내지를 않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전부터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한국의 최고 언론지라고 신문이라고 자처하는 그 신문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만 대통령과의 그 회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절제되고 계획적인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교에 승리했던 그 회담을 가지고 한미 동맹을 이끌어낸 그 동맹과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의 회담의 일화를 가지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 견주어서 그런 부분을 일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똑같은 위치에서 젤렌스키가 지금 이렇게 박차고 나와서 지금 파토를 만드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것인 양 뭐 표현하는 그러한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어놨어요. 네. 젤렌스키가 지금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했다는 뜻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러디 TV, 그러니까 어떤 무슨 정치적인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것을 패러디해서 격화시키는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또 거기에 모인 강요들, 이런 미국의 그런 지도자를 격화시키는 그러한 코미디 중에서 저질 코미디 같은 것을 뻐젓이 보도하면서 미국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런 투의 보도를 지금 내놓고 있으니,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트럼프와 미국을 참 지금의 그 정권을 우습게 여겨달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3년 전부터 러우 전쟁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한국 뉴스는 가짜 뉴스에 외신만 베껴서 보도합니다. 오로지 우크라이나 편이고 러시아가 승리하고 러시아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푸틴 대통령의 그 외교적 노력과 여러 가지의 그 혼신의 노력과 그러한 것은 조금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결말을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모든 것을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살 세월을 아끼면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요리하고 있고 유럽에 자기네들의 그 나토 회원국들을 가지고 놀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지금 러시아에게 쓸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이렇게 회담도 하고 러시아에게 지금 미국이 다가가는 그러한 입장인데,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한 숟가락 지금 더 얹어놓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김호중 아티스트의 술타기 수법이라든가 음주 운전을 가지고 얼마나 이 황색 언론들이 난리를 했습니까? 이러한 프로파간다로 힘 안 들이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 김호중 아티스트를 가지고 그것을 뉴스화해서 가짜 뉴스 비슷한 것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구독자들을 좀 더 눈요깃감으로 먹잇감으로 내던져주는 그러한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의 수법이 저는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러시아가 힘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였고 세계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푸틴은 독재자요 악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네,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캔사스 사모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캔사스 사모가 늘 얘기하듯이 안테나를 좀 더 넓혀야 되고 양쪽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새로운 이어러, 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새로운 커튼이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 저와 구독자님들은 진영 논리에 갇혀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멀리 보고 자유롭게 또 사고하고 또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